네, 안녕하세요. 영양 전문 수의사 정설영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음수량, 그리고 이제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영양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호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급여량에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물을 얼마나 주는 것이 좋은가, 또는 물을 좀 안 먹는 애들이 많거든요. 물을 잘 먹게 하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거든요. 우선 영양소에는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영양소가 있는데, 이를 이제 필수 영양소라고 하죠. 물도 역시 필수 영양소이고, 여러 가지 필수 영양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필수 영양소를 꼽으라면은 물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개의 경우 몸 안에 이제 지방을 모두 잃거나, 또는 몸을 구성하는 이제 단백질의 한 반 정도를 잃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의 경우는 단 5%만 잃어도 수분 결핍증이 생기고요. 만약에 이제 심지어 한 15% 정도까지 수분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선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런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정상적으로는 스스로 이제 물을 찾아 마시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일정량을 계산해서 공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정량 이하를 마시게 되면은 탈수라든가 하부요로기 질환, 예를 들어 방광염이 되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수량이 이제 너무 적으면은 좀 적절한 양을 우리가 공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적정 음수량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 적정 음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몸무게에서 얼마를 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형견, 즉 성견이 되었을 때 이제 체중이 한 10kg가 안 되는 애들, 이 소형견의 경우에는 적정 음수량이 하루에 몸무게 kg당 60ml를 이제 곱해주는 그 값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이 이제 성견이 됐을 때 11에서 25kg 정도 되는 애들을 우리가 중형견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형견의 경우에는 몸무게 곱하기 이제 kg 곱하기 50ml를 이제 우리가 적정 음수량이라고 하고, 대형견, 그러니까 이제 몸무게 25kg를 초과하는 경우겠죠. 큰 애들은 하루에 몸무게 kg당 약 40 정도를 이제 곱해주면은 그게 적정 음수량이 되겠습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하루에 이제 몸무게 kg당 40ml를 적용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60ml를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는데, 여러 연구를 이제 종합해 보면은 하루에 쉽게 한 50 정도를 곱하면 적당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체중 4kg짜리인 반려견은 4kg니까 이제 소형견이죠. 체중당 60을 이제 곱하게 되죠. 그럼 4 곱하기 60은 240이 나오죠. 그러니까 단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리리터, ml이라고도 합니다. 즉 4kg짜리 성견은 물을 하루에 240ml 정도 마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240ml, 그러니까 240ml이 사실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종이컵을, 그러니까 우리 먹는 작은 종이컵을 끝까지 완전 정말 가득 따르면은 한 200 좀 안 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종이컵, 그렇게 따르면 종이컵이 이제 물이 흘러내리니까,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거의 가득 따르면은 한 160ml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보면 아까 이제 240ml는 종이컵 한 컵 반이 좀, 한 컵 반 정도 되겠죠. 그렇게 이제 돼서 그렇게 종이컵 한 컵 반 정도 하루에 먹으면은 적당하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체중이 이제 15kg짜리인 중형견의 적정 음수량은 얼마나 될까요? 아까 이제 15kg이면은 중형견이니까 50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15 곱하기 50을 하게 되면은 750이 되겠죠. 그래서 이 15kg짜리 중형견은 하루에 750ml를 마시면은 적당하다. 그리고 체중 30kg짜리인 대형견은 이제 40을 곱해주니까 3, 4, 12 해서 1200이 나오죠. 1200ml, 그러니까 1200ml은 1.2L죠. 그래서 30kg짜리 대형견은 하루에 1.2L를 마시면은 적정하다. 고양이는 아까 이제 몸무게 곱하기 50이니까 체중 5kg짜리 고양이는 5525에서 250ml를 마시면은 이제 적정하게 물을 마셨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
말씀드린 음수량은 총음수량입니다. 그 말은 음식에 들어있는 물 더하기 따로 먹는 물 전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그릇을 통해 마시는 물의 양과 밥을 통해 섭취하는 물의 양 두 개를 이제 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사료를 섭취하는 경우는 밥을 통해 섭취되는 물의 양이 거의 이제 없죠. 그래서 따로 섭취되어야 하는 물의 양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 습식사료나 자연식을 섭취하는 경우는 밥 안에 물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따로 마시는 물의 양은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갈색은 건조물, 즉 수분을 제외한 영양 성분이 되겠고요. 파란색은 그 밥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 건사료를 급여하는 경우에는 건사료니까 수분이 거의 없어서 예를 들어 100g을 먹인다고 가정을 하면은 100g의 건조물을 이제 먹이고 물은 거의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습식사료는 또는 뭐 자연식도 마찬가지고 같이 이제 그 주는 수분의 양이 300g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죠. 근데 이제 위에 여기 보이는 선은 적정 음수량을 뜻하는 겁니다. 이까지는 마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 건사료를 먹는 경우에는 적정 음수량을 채우기 위해 따로 이렇게 섭취돼야 되는 음수량이, 물의 양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오른쪽 습식 또는 자연식을 급여하는 경우는 이미 그 음식에 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섭취되는 물의 양이 좀 적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체중 5kg짜리 강아지 하루에 300ml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은데 건사료를 섭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사료에는 약 10%가 정도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5kg짜리 강아지면 하루에 건사료를 한 100g 정도 먹으면 적당합니다. 건사료에는 10% 정도가 수분, 물이니까 이 강아지는 이 건사료를 통해 약 10g, 10ml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하루에 필요한 음수량이 300ml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산상으로는 290ml만 더 마시면 충분한 양의 물이 섭취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강아지가 만약에 습식사료나 자연식을 섭취하게 되면 습식사료의 경우에는 하루에 약 400g을 먹어야 하고, 자연식의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300g 정도 먹으면 이제 되는데, 습식사료와 자연식의 급여량이 다른 이유는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 습식사료든 자연식이든 들어있는 수분의 양은 한 75% 정도 됩니다. 즉 하루에 습식사료를 400g을 먹게 되면 여기서 물이 75%, 4분의 3이니까 400g 안에 물이 300g 들어있는 거죠. 또는 300ml를 이제 그 음식을 통해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위에서 5kg짜리 강아지는 하루에 300ml를 마시면은 적당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 습식사료를 통해 300ml를 다 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고양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체중 3kg짜리 고양이는 3, 5, 15 해서 하루에 150ml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 체중 3kg짜리 고양이는 평균적으로 건사료를 하루에 한 40g, 40g 정도 섭취하면 적당합니다. 즉 건사료를 통해 섭취되는 물의 양은 뭐 거의 없다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 고양이는 따로 물을 하루에 150ml를 다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습식사료를 예를 들면은 이 3kg짜리 고양이가 뭐 하루에 뭐 한 150g 정도의 습식을 먹을 텐데, 이 경우에는 이 습식사료의 이제 75%면은 한 150g이면 한 110g 정도의 물을 가지고 있겠죠. 물이 40g만, 그러니까 40ml만 따로 주면은 충분한 양의 음수량이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수량은 음식과 따로 먹는 물의 양을 합한 것이고, 이 값은 체중 곱하기 특정 숫자, 40, 50, 60을 곱해서 산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물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것이, 우리 아이는 물을 안 먹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마시게 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인데, 만일 동물이 적정 음수량 대비 너무 적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음수량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이유는 동물마다 서로 각기 선호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물을 주더라도 어떤 아이들은 생수물을 선호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정수기물을 선호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끓였다가 이제 식힌 물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같은 생수를 주더라도 생수 회사의 브랜드에 따라 그러니까 선호하는 물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먹여보는 것이 이제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담고 있는 물그릇 역시 이제 음수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그릇은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사기 그릇이 있고, 유리 그릇, 뭐 스테인리스 그릇, 뭐 종이컵, 뭐 플라스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애는 사기 그릇을 선호하고, 어떤 애는 플라스틱을 선호하고, 어떤 애는 스테인리스를 선호하는 등 그 물그릇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물을 선호하는 정도가 개체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그릇에 담겨 있는 물의 양도 음수량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이제 물그릇이 물이 가득 담겨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염이 닿는 것을 싫어해 가지고 가득 따라주는 것을 이제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그러니까 수염이 물그릇 가장자리에 닿음으로써 물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그 양을 가늠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 수염을 닿는 것을 선호하는 애가 있고 닿는 것을 싫어하는 애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그 물그릇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 선호하는 것도 좀 이제 달라질 수가 있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흐르도록 설계된 그런 물그릇을 준비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그릇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보통 이제 잠자리, 침실, 뭐 화장실, 밥그릇과 물그릇이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의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물그릇의 위치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편안한 곳에 있는 것이 좋고요. 당연히 이제 시끄럽지도 않아야 되고 조용한 곳이 좋고, 각자의 이제 동물들이 좀 편안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정 장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곳에 물그릇을 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정 모를 경우에는 집안 곳곳에 물그릇을 여러 군데 배치해 둬 가지고 아이들이 좀 더 이제 편안히 느끼는 그런 곳을, 편안히 느끼면서 물을 잘 마실 수 있는 곳을 알아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의 온도, 또 음수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개와 고양이가 가장 선호하는 물의 온도는 약 15도입니다. 근데 이 역시도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애들은 좀 따뜻한 물을 좋아하고, 어떤 애들은 얼음을 띄워가지고 아주 차갑게 해주는 거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의 온도도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가지고 적용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뭐 간식 같은 것을 물에 띄워주는 경우 물을 더 잘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에 물을 띄워주는 것 이외에 물에 아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이제 섞어줄 수도 있는데, 아이가 기존에 이제 우유나 치즈 등을 먹어온 아이라면은 우유를 물에 소량 타줄 수도 있고, 때로 이제 닭고기나 소고기, 오리고기 이제 얘들이 좋아하는 고기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좀 삶아가지고 육수를 내서 이제 물에 섞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닭가슴살을 삶아가지고 아이에게 가끔 간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삶고 남은 물을 이제 버리지 마시고 음용수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물마다 선호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일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아이라면 위와 같이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아서 물을 좀 더 잘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까지는 적정 음수량을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물을 잘 마시지 않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가능한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선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면 도대체 얼마를 먹었을 때 많이 마셨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역시도 계산 방법이 있는데, 고양이와 개 모두에서 체중 1kg당 물을 100ml, 그러니까 100ml 이상 마시게 되면 물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마신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물을 많이 마시니까 오줌도 많이 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음 다뇨라고도 표현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수분 조절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당뇨, 그리고 뭐 쿠싱 증후군,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그런 이제 내분비 질환, 호르몬 계통의 질환, 그리고 이제 만성 콩팥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요 농축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요 배설이 너무 과하게 돼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내과적 질환이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보호자님들께서 반려동물이 하루에 체중당 100ml 이상의 물을 마신다라고 보여지면은 반드시 인근 동물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원인인지 판단해서 이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을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과도하게 마시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동물들은 보통 스스로 이제 마시는 음수량을 조절하는데, 예를 들어서 극심한 갈증이 있거나 장시간에 운동을 했거나 또는 오랫동안 열에 노출될 경우 갑자기 물을 과도하게 마실 수가 있는데, 만일 이렇게 갑자기 많은 물을 짧은 시간 동안 마시게 되면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특히 이제 그 뇌질환, 뇌세포의 손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신경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혈액이 좀 이제 희석이 돼가지고 적혈구가 용혈되는, 그러니까 터지는, 파괴되는 그런 문제들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빈혈의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건 아주 극단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여름철에 산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시켜가지고 얘가 물을 엄청나게 먹을 수가 있는데, 이때 실제 이런 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너무 애가 많이 먹는다고, 과도하게 먹는다라고 이제 느껴지신다면은 조금 텀을 두고 물을 좀 먹게끔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이제 적절한 음수량을 개선하고 이보다 모자란 경우 어떻게 음수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지, 반대로 이제 많을 경우 가능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물과 관련하여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